본 강의는 인공지능 기초 프로그래밍 과목으로서 대구 카톨릭대학교의 배지훈 교수, 이종혁 교수와 경북대학교 조규철 교수가 공동으로 만든 컨텐츠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공지능 융합 기초 이번 주차에서는 파이썬 기초 문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구성은 먼저 파이썬에 대한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파이썬의 연산자인 할당 연산자라든지 산술 연산자, 그 다음에 복합 할당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자료형으로 문자열로 구성된 문자열과 그 다음에 여러가지 데이터의 배열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와 튜플, 그 다음에 키와 밸류 형태의 데이터로 저장되는 딕셔너리 자료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와 상수입니다. 자, 변수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자, 변수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자, 즉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에 위치하고 있고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값을 변경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number a라는 변수에 이런 상자에 7이라는 값을 저장하게 되면 이 주기억 장치 메모리에 number a 할당된 메모리 주소에 7이 이렇게 저장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언제든지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이썬에서의 변수의 명의 규칙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파이썬 변수를 명을 작성할 때는 영문자와 숫자, 밑줄의 조합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nimal이라는 변수 또는 my age 사이에 이렇게 밑줄로 표시해서 이 변수에다가 값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 변수명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my age 두 변수는 사실은 같은 이름이지만 이게 m과 m이 대소문자 서로 다르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이 두 변수는 서로 다른 변수로 취급됩니다. 이 점 잘 유의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변수명에는 또 공백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my age 사이에 이렇게 공백으로 표시해서 이 변수를 설정한 다음에 값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이렇게 변수명 중간에 공백이 포함된 변수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파이썬에서는 또 변수명에 특수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메일과 같은 이런 느낌표, 물음표, 골뱅이, 이런 달러, 퍼센트, 곱하기 이런 특수문자들은 이렇게 변수명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잘 유의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변수명의 규칙에서 숫자는 또 맨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변수명에 여기 12, 이렇게 3 같이 변수명 앞에 숫자가 맨 앞에 나오면 이것은 문법적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점 잘 유의하고요. 자, 그래서 변수명의 규칙을 또 살펴보면요. 자, 문법적 에러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변수명에 어떤 값을 집어넣을 때 이렇게 AAA, T, ABC처럼 이렇게 의미 없는 이런 변수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 예입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 여러분들이 변수명을 작성할 때는 저장되는 값의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작성할 때 변수의 이름만으로도 그 변수의 의미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나이를 지정할 때 이렇게 my first age 이런 식으로 변수명에서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또는 student name 같이 이 변수에는 어떤 학생의 이름과 관련된 값을 저장하는 변수구나 이런 식으로 변수의 이름을 작성할 때는 그 의미나 역할에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수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앞에 변수는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값을 변경할 수 있고요. 사실 상수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그 반대 의미입니다. 연산에 사용되는 실제 데이터 혹은 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값이 한번 정의되면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바뀌지 않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상수를 사용하는 목적은요, 프로그램의 가동성을 높여주는 점도 있고 프로그램의 오류 방지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파이썬에서는 상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수같이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프로그램 코드 작성 시에 초기에 대문자 변수를 사용해서 이거는 마치 상수처럼 제가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total num 여기 사실은 변수지만 여기에는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값이 변하지 않는 그런 상수로 취급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정수 같은 경우는요, 소수점이 없는 양수 또는 음수, 제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3, 7, 10 이와 같이 이런 것이 정수 타입에 해당되고요. 실수 또는 리얼 또는 플로트 타입은요, 소수점이 있는 양수 또는 음수, 뭐 3.14, 1.147 이런 것이 실수 타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불리언 타입은요, 이렇게 참 또는 거짓을 나타내는 논리형 값입니다. 그래서 불리언 값은 true 또는 false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값이 참 또는 거짓 이렇게 표현되는 자료형이 불리언 타입입니다. 그리고 문자열 타입이 있는데요. 스트링 이것은 알파벳이라든지 숫자, 기호 등의 문자들의 순차적인 집합으로 이제 이중 따옴표나 단일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HELLO 이런 같이 문자들이 모여진 이 문자열을 표시할 때 이렇게 이중 따옴표나 또는 이렇게 단 따옴표나 이런 식으로 묶어서 표현하게 되면 이것은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썬에서의 연산자에서 할당 연산자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할당 연산자는요,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어떤 변수에 무슨 값을 저장하는 연산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변수명의 규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변수명에 의해서 변수를 만들게 되면 그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넣느냐? 이렇게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정한 변수에다가 값을 집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할당 연산자에서도 단순 할당 연산자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복합 할당 연산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당 연산자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 할당 연산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 할당 연산자의 기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단순 할당 연산자는요, 파이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산자 중에 하나로서 이거 이꼴, 여러분들 많이 봤죠, 그죠? 이꼴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학 분야에서도 이렇게 이꼴을 쓰는데 사실 우리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의 이꼴은 수학 분야에서의 이거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할당 연산자를 이용하여 변수의 값을 할당한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x 이꼴 10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수학에서 보면은 이게 좌변과 우변이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는 x 이꼴 10 같다가 아니고 자, x라는 변수에 그죠?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이렇게 할당하라 또는 집어넣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학 분야에서의 x는 10과 같다라는 의미와는 다른 이게 할당 연산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변수에다가 값을 집어넣을 때는 이꼴 기호를 써서 x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할당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값 할당 기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a 이꼴 b 이렇게 있는데요. 자, a 좌변 a, b가 같다가 아니고 우리 파이썬에서는 a 이꼴 b가 아니고 자, 변수 b가 사실 b에도 또 뭡니까? 값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변수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다시 a라는 변수에다가 할당하는 식입니다. 좀 더 볼까요? c 이꼴 a 플러스 b 또 c 좌변과 우변이 같다가 아니고 자, a라는 변수의 값하고 그 다음에 b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가져다가 이 값을 합해서 자, 새로운 c라는 변수에 다시 할당하라 또는 집어넣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좀 더 볼까요? 자, a
자, 이꼴 A 플러스 3. 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좌변 A가 A 플러스 3 같다 이게 아니고 사실 이렇게 되면 수학적으로는 잘못했죠. 좌변과 우변이 항상 3이면 이게 제일 크잖아요. 그죠? 수학적으로는 잘못된 식이나 사실 파이썬에서는 이게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이꼴의 의미는 할당 연산자이기 때문에. 즉 뭡니까? 자, 변수 A. 자, A라는 어떤 값이 있을 텐데 그 값을 가져다가 자, 3이라는 숫자를 더해서 그 더해진 값을 다시 자, A라는 변수에다가 지할당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A 있고 A 곱하기 3인데 자, 이것도 똑같이 뭡니까? 수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좌변 A하고 우변 A 곱하기 3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파이썬에서 문법적인 오류가 없다. 왜냐? 요 면의 이꼴의 의미는 할당 연산자이기 때문에. 즉 뭡니까? 자, A라는 변수에 어떤 값이 있을 텐데 이 값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3을 곱해서 그 결과값을 다시 A에 재할당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이꼴의 의미는 할당 연산자를 의미한다. 그걸 잘 기억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두 식을 보게 되면요. 사실 C 이꼴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이꼴 C. 만약에 수학적인 식이라고 하면은 뭔가 좌변하고 우변, 좌우변을 바꿔도 상관없죠. 그죠? C, A 플러스 B 하고 C 좌변하고 우변. 순서가 바뀌었죠. 그죠? 우변하고 좌변. 수학적으로는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 파이썬 프로그램에서는 자, 여러분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C 이꼴 A 플러스 B의 의미는 뭡니까? 자, A라는 변수에 어떤 값이 있을 텐데 그 값하고 B라는 변수에 또 값이 있을 텐데 그 값을 서로 더한 값을 다시 뭡니까? C라는 새로운 변수에 집어넣어라. 할당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자, A 플러스 B 이꼴 C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파이썬에서는 자, 문법적으로 잘못된 식입니다. 자, 왜냐면은 자, A라는 변수, 자, C라는 변수에 어떤 값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자,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 두 개 같이 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쪼개될지가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쓰는 것은 파이썬 문법에서는 잘못된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번과 같이 쓰면 안 되고 1번과 같이 C 이꼴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써야지만 A에 있는 값하고 B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더한 값을 다시 C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값 할당 연산을 자, 컴퓨터 시스템에서 어떻게 이게 값을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게 실행되는지 한번 보게 되면요. 자, 만약에 A라는 이름의 주기억 장치 공간에 당그림과 같이 이렇게 1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자, 어떻게 될까요? A 곱하기 3 이제 요 식이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자, 그 CPU가 그럼 주기억 장치에 자, A라고 명명된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10을 일단 중앙 처리 장치에 가져옵니다. 값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가져와서 가져온 다음에 이 값 3하고 자, 곱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30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30이 나온 값을 다시 자, CPU가 계산된 결과값 30을 이렇게 기존에 원래 A가 저장되어 있는 10을 저장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자, A라는 주기억 장치 공간에 다시 10 대신에 30을 저장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 또 연산자 중에서 산술 연산자가 있는데 이런 산술 연산자를 살펴보면은 자,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4층 연산이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런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산술 연산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플러스 두 개의 p 연산자들에 대한 덧셈을 의미하고 자, 마이너스는 두 개의 p 연산자에 대한 뺄셈, 곱셈, 나눗셈 충분히 이해되죠, 그죠? 그 다음에 퍼센트 이제 여기 있는데요. 자, 이것은 퍼센트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이렇게 p 연산자들에 대해서 나눗셈에 대한 나머지를 퍼센트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눗셈이 두 개 있을 경우에 두 개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p 연산자들에 대해서 나눗셈 했을 때 몫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나머지고
네, 두 개 있으면 네, 이거는 몫이고 예를 들면 네, 7 자, 7에다가 이렇게 네, 퍼센트 4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7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네, 4, 1은 4 해서 자, 나머지가 3이 나오죠. 그래서 이 퍼센트는 네, 퍼센트의 의미는 네, 7을 4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의미해서 이게 3이 되고요. 네, 3이 되고 그 다음에 자, 두 개 있는 요것은 뭐냐면요. 자, 7을 4로 나눴을 때의 목 1이죠. 네, 이것을 의미한다. 네, 잘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가 두 개 연달아 수 있는 기호가 있거든요. 요거의 의미는 자, 하나의 p 연산자에 대한 거듭 제곱을 의미합니다. 네, 거듭 제곱. 네, 거듭 제곱할 때는 곱하기를 두 개를 네, 같이 쓰는 것 네, 기억하고요. 자, 그래서 앞에 살펴봤던 그 산술 연산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곱하기가 우리 덧셈보다 높죠. 그죠? 우선순위가. 네, 그래서 파이썬에서 네, 산술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하다. 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연산자들을 쭉 나열해 보면요. 일단 그 거듭 제곱이 제일 우선순위가 높고요.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목, 나머지는 우선순위가 동등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덧셈과 뺄셈으로 우선순위가 제일 낮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네, 조정을 하고 싶을 때, 조정하고 싶을 때는 괄호를 사용해서 괄호를 사용하게 되면 괄호가 연산의 최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괄호가 모든 연산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를 가지기 때문에 자, 연산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정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괄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8 플러스 2의 거듭 제곱이죠. 네, 2의 2승. 네, 그래서 자, 2의 2승 이게 제일 먼저 계산을 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3을 곱한 다음에 마지막에 8을 더하는데 자, 우리가 네, 우선순위를 괄호를 통해서 이렇게 조정하게 되면 일단 괄호가 연산자 우선순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네, 8과 1을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제곱이죠. 네, 그래서 100을 그러니까 출력되고 거기다가 이제 3을 곱하니까 300이 나오죠. 네, 그래서 자, 괄호를 사용해서 우리가 네, 산술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네, 기억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 할당 연산자입니다. 자, 복합 할당 연산자는요. 자, 파이썬에서 또 제공해주는 연산자인데 자, 복합 할당 연산자의 정의를 살펴보면은 자, 프로그램 연산을 우리가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연산과 그러니까 할당 연산자 있죠. 네, 이걸 요거를 함께 합쳐놓은 특수 연산자를 의미합니다. 자, 뒤에 곧 나오는데요. 살펴보고요. 그래서 복합 할당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네, 명령문식을 우리가 아주 간결하게 작성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빠른 프로그램 연산 수행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 복합 할당 연산자의 종류를 살펴보게 되면 크게 이렇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즉, 뭡니까? 네, 연산 기호하고 할당 기호가 같이 합쳐진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플러스 이퀄 하게 되면 자, 덧셈을 연산해서 변수에 할당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퀄은 자, 뺄셈을 연산해서 다시 변수에 할당하는 그런 연산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이퀄은 곱셈을 연산해서 다시 변수에 할당하는 그런 연산자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이퀄은 나눗셈을 연산한 다음에 변수에 할당하는 기호입니다. 퍼센트 이퀄은 나머지를 연산해서 변수에 할당하는 복합 할당 연산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의미는 몫을 연산해서 변수에 할당하는 복합 할당 연산자를 의미하고 이것의 마지막 의미는 거듭 제곱을 연산해서 다시 변수에 할당하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원래 식은 자, x 이렇게 됩니다. 자, x라는 값에 뭡니까? x라는 변수에 저장되는 값하고 자, y라는 뭡니까? 네. 변수에 저장된 값을 더해서 다시 x에 집어넣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자, 복합 할당자 연산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꼴하고 덧셈을 같이
하나의 기호로 표시하게 되면 자, 이게 플러스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x는 x 플러스 y 해서 x에 저장되어 있는 값하고 그 다음에 y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더해서 다시 x에 집어넣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x 빼기 이꼴 y도 어떻습니까? 자, x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y는 값을 가지고 이거 두의 차이를 다시 x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것을 복합 할당 연산자로 뺄셈을 연산해서 그 다음에 다시 x라는 변수에 집어넣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복합 할당 연산자에 보게 되면 항상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산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할당 기호가 뒤에 나온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항상 먼저 연산 기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할당 기호가 뒤에 나와야 됩니다. 이거 잘 유념하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형인 문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스트링의 정의는요. 자, 일반적으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문자들로 구성된 데이터 형태로서 키보드로부터 입력되는 모든 문자와 기호, 숫자, 공백들로 이루어진 자료형이 문자열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파이썬에서는요. 자, 문자들의 시작과 끝에 이중 따옴표 또는 단일 따옴표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헬로 파이썬에다가 이것을 문자열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시작 문자에다가 이중 따옴표 시작과 끝에 이렇게 묶어주든지 아니면 단일 따옴표 사실 같은 겁니다. 헬로 파이썬 두 개 같은 문자열인데 이중 따옴표로 묶든 또는 단일 따옴표를 묶든 같은 동일한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문자의 정의는 이중 따옴표 또는 단일 따옴표를 묶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문자열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은 자, 문자열 특징은요. 자, 문자열을 구성하는 문자들 사이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열은 문자들의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자가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봤던 것처럼 문자 순서가 꼬이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순서가 있는 파이썬 자료형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억하고요. 자, 그래서 순서가 있기 때문에 각 문자에 이게 해당 위치, 인덱스 번호가 있습니다. 자,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인덱스는 문자의 위치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덱스에 해당하는 자, 개별 문자를 검색하는 인덱싱이 가능하다. 그 문자열에 있는 문자의 위치를 넣게 되면 그 위치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를 이용해서 또는 문자열 중에 부분 문자열을 우리가 잘라서 다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슬라이싱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자에서는 우리가 자, 인덱스라는 위치 번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문자를 뽑거나 또는 슬래시 기능을 이용해서 즉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를 지정해서 우리가 부분 문자열을 추출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문자열로 한번 뭐 쌍따옴표라든지 단따옴표로 문자를 한번 구성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문자들을 여러분들이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문자열의 생성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 내가 빈 문자열을 생성하겠다. 초기화시키겠다. 그럴 때는 자, 문자열 변수명에다가 이렇게 쌍따옴표 이렇게 하거나 또는 문자열 전용 함수가 있습니다. string str 이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일단 이 변수에는 자, 문자열 타입인데 이제 비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mys라는 변수에 자, 문자열 자료를 집어넣겠다. 그런 의미인데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값이 없죠. 이게 말 그대로 쌍따옴표나 str 함수를 쓰게 되면 요 변수는 현재 빈 문자열이 생성된 상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문자열 생성은 자, 이런 식으로
한 줄에 걸친 문자를 생성해서 이렇게 변수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hello 파이썬 이런 식으로 네, 알파벳 또는 문자들로 이루어진 네, 문자열을 쭉 만든 다음에 쌍따옴표로 네, 열고 닫아가지고 넣어주면 된다. 네. 또는 또 문자열 중간에 네, 이렇게 내가 단일 따옴표가 들어갔다. 여러분들 혹시 문자열 안에도 또 따옴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때는 자 이런 식으로 네, 문자열을 타입을 할 때 자 안에 만약에 문자열 중간에 단따옴표가 있으면 자 요거를 네, 그 중복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따옴표는 예, 쌍따옴표를 묶어줘서 아 얘가 문자열이라고 알려줍니다. 반대로 문자열 중간에 만약에 이중 따옴표가 있다. 네, 그러면 이 전체를 내가 문자열로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네, 이중 따옴표와 반대인 단따옴표를 시작과 끝에 묶어서 네, hello 네, 따옴표 파이썬 따옴표 요거를 네, 문자열로 지정해서 네, mys 변수에다가 집어넣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 줄에 걸쳐 가지고 이런 식으로 hello 파이썬 한 칸 뭡니까? 네, 또 hello C 줄바꿈 문자 이런 식으로 내가 여러 줄에 문자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네, 이게 3중 따옴표입니다. 네, 3중 따옴표를 묶어서 네, 문자를 내가 여러 개 지정해서 저장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고요. 자,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인덱싱을 살펴봤는데요. 자, 아까 인덱싱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인덱싱의 의미는 자, 문자열이 결국 뭡니까? 문자들의 집합인데 문자가 순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말은 위치에 번호가 있고 그 위치 번호를 알면 그 위치에 해당되는 우리가 문자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그때 인덱싱을 우리가 수행한다. 그렇게 아까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문자 위치를 나타내는 인덱스를 통해서 개별 문자를 우리가 검색해서 추출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네, 문자열에 저장된 문자열 변수명을 가져오고요. 거기다가 대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뽑고자 하는 위치에 있는 인덱스 번호를 넣어주게 되면 네, 현재 문자열 변수명에 들어가 있는 문자열에서 이 위치 번호에 해당되는 문자를 우리가 네, 개별 문자를 추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파이썬에서 정해주는 인덱싱 문법입니다. 자, 그렇게 있을 때 자, 문자열 인덱스에는 이렇게 양수 인덱스와 음수 인덱스가 존재합니다. 자, 양수 인덱스는요. 자, 문자열의 시작이 0, 0입니다. 네, 0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문자부터 순차적으로 네, 1씩 증가하면서 카운트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수 인덱스는 자, 반대 방향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문자열의 제일 마지막 끝에가 마이너스 1이 할당되고 자, 마이너스 1씩 감소하면서 네, 반대 방향으로 카운트하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현재 요 문자열 변수에 이런 식으로 I am a student 네, 심표하고 to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저장됐을 때 자, 아까 뭡니까? 문자열은 이렇게 뭡니까? I am n 같이 서로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게 위치가 어떻게 할당이 되냐면요. 파이썬에서는 자동으로 자, 이 문자에 대해서 각각 뭡니까? 아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위치 번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치 번호가 이런 식으로 네, 0, 1, 2 1씩 증가하면서 네, 가장 첫 번째 문자에 0이 할당되고요. 그 다음 문자에 1이 할당되고 이런 식으로 0, 1, 2 1씩 증가하면서 자, 이렇게 보이지 않게 각 문자에 자, 위치 번호가 할당되어 있는 것이 양수 인덱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1씩 증가하고요. 반대로 자, 음수 인덱스는 자, 마이너스 1을 의미합니다. 자, 마이너스 1은 자, 여러분들이 문자열의 제일 마지막 끝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위치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양수 인덱스와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1씩 사실은 감소하는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씩 이렇게 감소 증가하면서 이렇게 뭡니까? 각 문자에 대해서 인덱스 번호가 이렇게 할당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자, 이게 뭡니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뭡니까? 우리 인덱싱 할 때는 자, 문자열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 변수에다가 그죠? 대괄호 열고 닫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우리가 추출하고자 하는 인덱스 번호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됐습니까? 자, 요거 의미는 뭘까요? mystr 제로의 의미는요. 자, 요 뭡니까? mystr이라는 자,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가 있을 텐데 거기서 자, 0번째 위치가 됩니까? 0번째에 있는 위치에 있는 문자를 자, 끄집어내라. 네, 검색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1이죠. 아, i죠. i. 또는 뭡니까? 자, 이거는 양수 인덱스의 기준이고 이게 만약에 음수 인덱스면 자, 음수 인덱스 어떻습니까? 음수 인덱스면 여기에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거꾸로 카운트 한다고 그랬죠? 거꾸로 카운트 했을 때 자, 1은 뭡니까? 이게 했을 때 마이너스 20이죠. 그래서 자, 동일하게 네, 뭡니까? 이거 스트링입니다. 네, str에 네, 마이너스 20일 때 뭡니까? 똑같이 i가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자를 추출하는데 내가 양수 인덱스를 쓸지 음수 인덱스를 쓸지 선택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문자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더 볼까요? mystr5의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네, 5의 의미는 자, 이게 양수 인덱스가 5죠. 그래서 0, 1, 2, 3, 4, 5. 자, 다섯 번, 자, 위치 인덱스가 5인 문자가 뭡니까? A죠. 그죠? 네. 그리고 스텔입니다. 네. 자, 이건 뭡니까? 음수 인덱스로 카운트했을 때는 거꾸로 가죠.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 1씩 우리가 감소 쭉 했을 때, 네. 마이너스 15가 됐을 때, 이 위치에 있는 문자가 A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A를 뽑고 싶을 때, 자, 양수 인덱스를 할 때는 5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음수 인덱스가 될 때는 마이너스 15가 되고, 또 D를 추출할 때는 어떻습니까? D가 여기 있죠. 그죠? 양수 인덱스는 10. 네. 그 다음에 네, 음수 인덱스 때는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네. 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19. 네. 마침표. 마침표 어떻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죠. 그죠? 마침표의 경우는 만약에 자, 양수 인덱스 때는 뭡니까? 양수 인덱스 때는 네, 0부터 해서 쭉 19. 네, 19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음수 인덱스만 네, 마이너스 1 바로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양수 인덱스와 음수 인덱스가 주어지냐 하면요. 만약에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음수 인덱스가 없으면 뭡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문자열에서 제일 뒤쪽에 있는 자, 이런 문자를 뽑고 싶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카운트 해야 되겠죠. 카운트해서 뭡니까? 원하는 숫자를 찾은 다음에 넣어야 되거든. 네. 그게 복잡죠. 그죠? 근데 만약에 뒤쪽에 거꾸로 만약에 내가 뽑고 싶은 문자가 뒤에 있다. 뒤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끝에서 시작하는 음수 인덱스가 있으면 좋겠죠. 그럼 바로 뭡니까? 하나, 둘, 셋 바로 뽑을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 뽑고자 하는 문자가 앞에 있느냐 또는 뒤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뭡니까? 내가 양수 인덱스를 쓰든지 또 뭡니까? 음수 인덱스를 써서 내가 빠르게 여러분들이 추출하고자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인덱싱을 부여할 때 파이썬에서는 양수 인덱스 또는 음수 인덱스를 제공해 줍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슬라이싱입니다. 아까 우리 슬라이싱은 어떻습니까? 네, 문자열에서 내가 시작 인덱스와 네, 아까 끝 인덱스를 이용해서 네, 부분 문자열을 추출하는 게 슬라이싱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인덱스의 범위를 우리가 지정을 해서 네, 부분 문자열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이썬 문법을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슬래싱 하고자 할 때 자, 문자열 변수명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똑같이 대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콜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 부분 문자열을 추출하고자 할 때 시작 인덱스를 여기다가 적어주고 그 다음에 네, 끝 인덱스 네, 마지막 자르고자 하는 네, 그 부분 문자열 끝 인덱스를 넣게 주게 되면 시작과 끝에 해당되는 네, 부분 문자열을 딱 추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자, 우리 슬라이싱 할 때 끝 인덱스에 해당되는 문자는 추출되지 않고요. 바로 그 이전까지 추출됩니다. 그 우리 뒤에 바로 또 예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또 우리 문자열에서 변수명 있게 있고
만약에 갈로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콜론이 있는데 자, 시작 인덱스는 있고 끝에 인덱스가 생략이 되면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자, 시작 인덱스에 해당되는 문자부터 그 다음에 그 문자의 끝 문자까지 끝까지 추출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만약에 네, 문자열 변수명에 네, 시작 인덱스가 생략되어 있고 이렇게 끝 인덱스가 있으면 자, 이렇게 되면 자, 문자열 안에 있는 가장 처음 맨 처음 문자부터 그 다음에 이게 끝 인덱스까지가 아니고 항상 파이썬에서는 끝 인덱스는 그 이전까지만 됩니다. 그래서 끝 인덱스의 그 이전의 문자까지만 추출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만약에 자, 문자열의 변수명이 있는데 여기서 콜론이 있고 자,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가 다 생략되어 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네, 시작 인덱스 및 끝 인덱스 이런 식으로 자, 모두 생략하게 되면 자, 이 의미는 자, 문자열의 맨 처음 문자부터 맨 끝에 문자열까지 모두 추출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아까 그 예제에서 자, mystr라는 변수에 자, I'm a student라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 이게 부분 문자열을 내가 슬래싱 하고 싶다 했을 때 자, 자, 1 시작 인덱스가 1이고 그 다음에 끝 인덱스가 3이죠.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 양수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잘 기억하고요. 그래서 자, 0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 i이고 그 다음에 공백도 문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것이 공백이고 그 다음에 a라는 문자에 위치한 인덱스가 2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네, 요 a죠, 그죠? m이죠. 자, m이 3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뭘 했습니까? 자, 문자를 추출할 때 마지막 끝 인덱스 이전까지라겠죠. 그 사실 뭡니까? 네, 이게 1이니까 공백이죠. 공백부터 a, m까지가 아니고 네, 3이 자, 세 번째 위치에 있는 문자가 3인 m인데 항상 뭡니까? 그 이전까지입니다. 그래서 m 이전이니까 a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네, 사실 여기 뭐 공백입니다. 공백이 있고 이렇게 네, 표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MyStr 그 다음에 시작 인덱스가 생략되어 있죠. 이때는 뭡니까? 가장 처음부터 가장 맨 처음 제로 번째 위치에 있는 i부터 뭡니까? a까지 이렇게 뽑고 네. 그 다음에 1이면 자, 1이 뭡니까? 1이면 뭡니까? 공백이라고 했죠. 네, 공백이니까 이게 늘 네, 공백부터 뭡니까? 이게 끝 인덱스가 생략되면은 제일 마지막 끝까지 t까지 네, 다 뽑아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콜론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가 생략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뽑으라. 자,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시작 인덱스는 자, 양수 인덱스고, 그 다음에 끝 인덱스는 음수 인덱스입니다. 그럼 뭡니까? 시작이 1이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세로 1이면은 아까 공백이었죠. 공백. 그죠? 여기가 예, 양수 인덱스가 제로고. 네, 다시 좀 해볼까요? 자, 이 i가 제로 번째 위치에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공백이 1이죠. 그래서 우리 공백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 마이너스 2까지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t가 뭡니까? 제일 마지막 1이죠. 네. 음수 인덱스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한다 했습니다. 거꾸로. 네, 그 다음에 n이 뭡니까? n이 마이너스 2죠. 자, 그래서 자, 마이너스 2까지는 뭡니까? 마이너스 2니까 n까지죠. 자, 그런데 아까 주의할 점이 자, 파이썬에서 마지막 끝 인덱스는 항상 포함이 안 됩니다. 자, 끝 인덱스에 해당되는 문자는 포함 안 된다. 어떻게? 그 이전까지. n 이전까지니까 2까지.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파이썬 슬라이싱 할 때 항상 0부터 시작한다. 인덱스 번호가. 그 다음에 마지막 끝 인덱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네, 마지막 끝 인덱스의 그 이전까지 문자만 뽑는다. 그거 잘 기억하고요. 자, 문자열도 우리 연산이 있는데, 자, 더하기 연산이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숫자 더하기가 아닙니다. 자, 문자열 더하기 연산은 똑같이 플러스 기호를 사용하는데, 만약에 두 문자열을 플러스 하라. 자, 그 의미는 두 개의 문자열을 순서대로 그대로 연결해서 합쳐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를 볼까요?
자, mystr1이라는 변수에 hello python이 저장되어 있고 문자열이, 그 다음에 mystr2라는 변수에 hello c라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여기 그죠? 네, 그래서 자, 두 개의 문자열을 만약에 더하라 의미는 h 더하고 뭐 e 더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 hello python 그대로 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에 자, mystr2에 있는 hello c가 그대로 붙여서 온다. 네, 사실 보니까 이게 공백 시작되죠, 그죠? 공백도 그대로 붙여서 그대로 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문자에서 플러스의 연산의 의미는 네, 두 개의 문자열을 그대로 순서대로 연결해서 합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문자에서 곱하기도 있습니다. 곱하기. 자, 곱하기는 의미는 뭐냐면요. 자, 우리 곱하기를 사용해서 곱한 개수만큼 문자열을 반복해서 붙여라. 그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바로 볼까요? 자, mystr는 자, 변수의 명이 있는데 여기에 자, python이라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mystr 곱하기 3은 뭡니까? 자, mystr에 있는 파이썬 문자열을 가져다가 이거를 곱하기는 뭡니까? 곱하기는 반복이죠. 그래서 같은 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순서대로 쭉 붙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이게 하나, 둘, 세 개를 반복해서 붙이기를 수행할 때 여러분들이 곱하기를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문자열도 우리 길이가 있죠. 왜냐하면은 문자열도 이렇게 네, 각각 문자들이 저장된 여러 개 데이터가 모아진 배열 형태죠. 그래서 자, 이렇게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고 싶을 때 이때 이렇게 파이썬에서 내장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len, length, 네, length를 줄인 len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자열을 구성하는 문자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mystr 변수에 아까 imo student가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 자, 여기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문자 개수를 알고 싶다. 그러면 len 함수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게 I 공백도 다 문자열 포함됩니다. 그죠? 문자에.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4개 맞죠? 이런 식으로 14개가 우리가 리턴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자에 관련해서 함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대서문자 변경하기입니다. 자, 문자열에서 이렇게 upper 함수하고 row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열 내에 있는 모든 문자들을 대문자 네, 또는 이렇게 소문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자, 문자열이 저장된 문자열 변수에다가 upper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자, 문자열 안에 있는 네, 모든 문자들을 대문자로 변경합니다. 자, 반대로 문자열 변수에다가 row로 자,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네, 문자열 안에 있는 모든 문자들을 반대로 소문자로 변경해 줍니다. 자, 그래서 자, 예를 볼까요? 자, 이렇게 mystr이라는 변수에 자, hello, 쉼표 hello 이렇게 네, 대문자와 소문자 이렇게 섞여 있죠. 그죠? 네, 이런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데 자, 거기서 뭡니까? 네, upper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네, 이게 문자열에 있는 모든 문자가 다 대문자로 바뀌죠. 네, 반대로 이걸 사용하게 되면 네, 소문자로 다 바뀌겠죠. 자, 이렇게 대소문자를 구분을 다 변경하고 할 때는 네, 이 함수를 쓰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문자열 다듬기입니다. 자, 문자열도 뭡니까? 우리 공백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많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문자열에 뭡니까? 네, 그 양옆에 있는 그런 불필요한 뭡니까? 스페이스, 공백 이런 걸 줄이고 싶다. 없애고 싶다. 네. 예? 뭐 스페이스 문자, 탭 같은 줄바꿈 문자 같은 그런 공백 문자들을 내가 제거하고 싶다. 네, 그러면요. 자, 문자열 변수명 .strip 하게 되면 아까 mystr 여기에 뭡니까? 헬로 파이썬에 이렇게 공백이 많죠. 그죠? 근데 이게 네, 이 함수에 의해서 네, 다 제거가 됩니다. 제거가 되고 그래서 이거를 자, 뭡니까? 프린트 함수로 찍어보면은 네, 스트립 했기 때문에 네, 스트립 한 거를 다시 집어넣었죠. 그죠? 네, mystr에 우리 불필요한 양옆에 공백이 있었는데 이걸 제거해서 다시 뭡니까? 집어넣었다. 그죠? 이거를 출력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함수는 뭡니까? 요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합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그대로 공백이 제거돼서
뒤에 everyone이 출력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자열 위치 찾기도 있는데요. 네, 내가 find 또는 index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find 함수의 문법은 자, 문자열 변수 .find에서 찾고자 하는 부분 문자열을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찾고자 하는 부분 문자열 중에서 맨 처음 문자가 나오는 위치를 반환하고 만약에 찾고자 하는 뭡니까? 문자열이 없다. 그러면 -1을 반환하는 특징을 가지고요. 인덱스 함수는 자, 문자열 변수 .index 부분 문자열 이렇게 하게 되면 찾고자 하는 부분 문자열 중에서 자, 맨 처음 문자가 나온 위치를 반환하고 만약 찾고자 하는 문자열이 없으면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mystr라는 변수에 hello. 뭡니까? hello python이라는 문자에 저장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내가 자, python이라는 부분 문자열이 시작되는 위치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find 함수 이용하게 되면 자, 한번 볼까요? 이게 맞는지. 자, 보게 되면 자, 항상 뭡니까? 여기가 처음 시작 문자는 위치 인덱스가 0죠. 그죠? 그래서 0, 1, 2, 3, 4, 5, 6 맞죠? 여섯 번째 위치에서 P가 시작되기 때문에 있죠. 있기 때문에 P가 시작되는 자, 양수 인덱스 6을 리턴하고요. 똑같이 인덱스도 똑같이 뭡니까? 파이썬이 있기 때문에 6을 리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자열 대체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문자열 전용 함수인데요. 자, replace 함수를 이용해서 자, 문자열 안에 특정한 부분 문자열을 우리가 원하는 다른 부분 문자열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자 할 때는 자, 문자열 변수면 .replace 함수에다가 자,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 문자열을 앞에다 집어넣어 주고 그 다음에 변경할 부분 문자열을 뒤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문자열 안에서 자, 변경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부분 문자열 모두를 이렇게 변경할 부분 문자열로 다 대체해 줍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 mystr 자, 변수에 hello python 그다음에 good python 이렇게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내가 replace 하는 게 어떻게 합니까? 자, python을 내가 r로 이렇게 대체하고 싶다. 그러면은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 문자열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요 대신에 우리가 대체하고자 하는 문자를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 요거를 실행 결과 어떻게 됩니까? 파이썬 대신에 R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문자를 내가 대체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replace 함수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문자열 포매팅이 있는데요. 자, 문자열 포매팅 의미는요. 자, 문자열 안에 원하는 값을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인덱스와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문자의 포맷을 지정해서 포매팅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0, 1, 위치 번호입니다. 이 값을 어떤 문자 안에 집어넣을 위치입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0, 1, 점 포맷 한 다음에 이 위치에 들어갈 값 인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자, 인자 1 값이 순서대로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인자 값이 0 위치에 들어가고 두 번째 인자 값이 그 다음에 여기에 1의 위치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문자 안에 값을 넣어줍니다. 바로 예를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I round in 0, 1, 2 이렇게 문자열이 있는데 이 문자열 안에다가 이게 Python, Korea 3 요거를 각각 순서대로 이렇게 내가 놓고 싶다. 값을 이런 식으로 위치에 이렇게 자, 놓고 싶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자, 볼까요?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자, 넣고 싶고자 하는 위치에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 이게 인덱스를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끝에 .format 함수 써서 실행하게 되면 그러면 자, 파이썬이 자, 제 번째 위치에 들어가서 I run the Python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in 두 번째 코리아 들어갔죠? 코리아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뭡니까? 3이 들어가죠. 그죠? 3 days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순서대로 값을 문자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자열 포매팅 할 때요. 이런 식으로 네, 문자열 포맷 F를 사용해서 네, 소수점 자리까지 지정해서 우리가 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렇게 중간을 열고 닫고 이렇게 제로 위치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는데 이런 식으로 8.4F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우리가 1.414325432를 이렇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출력할 건데 이거를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자, 이게 점의 의미는 소수점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숫자 8은 전체 길이, 전체 길이, 우리 문자열 안에다 집어넣을 전체 길이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숫자 4는 소수점 뒤에 나올 숫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보게 되면 이게 전체 우리 값이 요건데 이 값을 집어넣을 때 이게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개죠.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4143. 소수점 뒤에 4143을 이렇게 뭡니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점 1 이렇게 오죠. 그죠? 이렇게 뭡니까? 내가 형식을 지정해서 원하는 부분만 내가 지정해서 뭡니까? 문자 안에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체 길이가 8이죠. 8이니까 뭡니까? 이게 표시될 숫자가 전체 길이보다 작죠. 그럴 때는 앞에 이렇게 공백을 2개를 채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열 포맷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포맷 코드를 사용해서 좀 더 뭡니까? 이게 세분화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지정해서 출력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파이썬의 첫 번째 가장 기본인 문자열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파이썬에서 되게 중요한 리스트 또 자료형이 있습니다. 자, 리스트 자료형은요, 자, 여러 개의 데이터 값들을 자, 하나의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스트 안에 있는 각각의 항목을 요소라고 부르고요. 그 리스트 생성은요, 각 요소 간에 이렇게 심표로 구분해서 대괄호로 묶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자료형은 여러 개 요소 값들을 여러 개 모은 별 형태의 자료형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리스트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자,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 값은 어떤 데이터 형태도 다 포함 가능하다. 요소 값이 아까 앞에 했던 1이 요소 값들이 뭡니까? 문자열도 되고 또는 숫자도 되고 이런 식으로 또는 뭡니까? 리스트 자체도 되고 어떠한 자료형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소 간에 순수가 있는 파이썬 자료형이다. 리스트는. 그래서 아까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요소 값을 우리가 원하는 위치별로 추출할 수 있거나 또는 뭡니까? 원하는 인덱스,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를 지정해서 부분 리스트 요소 값을 우리가 추출할 수 있다. 그리고 문자열과 달리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 값을 우리가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정 가능한 자료형이다. 따라서 리스트 요소에 대해서 인덱싱, 슬라이싱, 수정, 삭제, 삽입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 생성을 볼까요? 자, 문자열과 같이 리스트도 이렇게 빈 리스트를 생성할 때 리스트 변수명에다가 대괄호 열고 닫아주거나 또는 리스트 전용 함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자, 요 myList라는 요 변수는 뭡니까? 리스트 자료형을 저장할 변수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가 됩니다. 또 일반적인 리스트 자료형 생성은요. 이렇게 숫자를 요소로 가지는 경우 예를 들면은 자, myList의 변수에 10, 20, 30, 3개의 요소 값이 1, 2, 3개죠. 그죠? 각각 뭡니까? 숫자를 내가 저장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또는 뭡니까? 문자열을 요소로 가지는 경우 그죠? 문자열 단따옴표 열고 닫고 AAA, BB, CC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자열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도 있고 또는 뭡니까? 요소1은 뭡니까? 숫자고 요소2는 문자열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 타입도 이렇게 배열로 한꺼번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뭡니까? 이렇게 자, 첫 번째 우리 요소1, 요소2, 세 번째 요소는 이게 뭡니까? 또 리스트, 자기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그죠? 또 뭡니까? 또 이렇게 헬로와 파이썬 요소를 가지는 또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자체를 또 요소로 가지는 경우도 다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스트는 어떠한 자료형도 다 저장할 수 있다. 한꺼번에 모아서. 자, 그래서 리스트도 이게 뭡니까?
이제 문자와 열과 같이 네,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있다는 얘기는 위치 번호가 있죠. 그래서 인덱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도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인덱싱을 통해서 요소 값을 추출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문법 똑같습니다. 리스트의 각 요소는 자, 리스트 변수명 대괄호 열고 닫고 그다음 여기다가 원하는 뭡니까 위치 번호를 넣게 되면 그 위치에 해당되는 네, 요소 값을 우리가 뽑을 수 있다. 똑같이 리스트 인덱스도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양수 인덱스와 음수 인덱스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양수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 요소부터 순차적으로 카운트해서 증가가 되고 음수 인덱스는 반대로 제일 마지막 요소 끝에서부터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1씩 감소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카운트가 된다. 똑같습니다. 문자열과. 자, 그래서 자, 리스트 인덱싱의 예제입니다. 네, 보게 되면 자, my 리스트에 그죠? 10, 20, 그다음에 I'm a student 문자열, 그다음에 40 이렇게 4개의 요소가 저장되어 있죠. 그죠? 있는데 자, 양수 인덱스는 뭡니까? 가장 첫 번째 있는 요소 값에 0이 해당됩니다. 그죠? 0, 1, 2, 3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음수 인덱스는 반대로 제일 마지막 요소 값의 위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1씩 감소한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네, 10을 이렇게 추출하고자 할 때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양수 인덱스 제로를 쓰거나 또는 뭡니까? 음수 인덱스 마이너스 4를 사게 되면 10이 이렇게 추출되고 네, 그 다음에 20을 내가 여러분들 뽑고 싶을 때 어떻습니까? 네, 양수 인덱스 1이거나 네, 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죠. 그죠? 3 하게 되면 20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세 번째 요소 문자열을 뽑고 싶다. 그러면은 뭡니까? 양수 인덱스 2, 그 다음에 음수 인덱스 마이너스 2죠. 이렇게 하게 되면 문자열을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 3이면 어떻습니까? 3. 네. 3이면 네, 여기죠. 그죠? 네, 4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여기죠. 그죠? 그래서 네, 40을 뽑고 싶을 때 네, 양수 인덱스를 3 또는 음수 인덱스 마이너스 1로 같은 요소를 우리가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리스트도 이렇게 2차원 리스트의 인덱싱 예제를 살펴보면요. 아까 리스트 뭡니까? 리스트는 또 자기 뭡니까? 요소 값도 이렇게 리스트를 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my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가 또 리스트입니다. 자, 두 번째 요소도 또 이렇게 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my 리스트 제로를 하게 되면 자, 100, 200, 300의 리스트가 출력될 것이고 예, 양수 인덱스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인덱스 위치가 또 이렇게 문자열로 구성된 리스트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자, 거기서 뭡니까? 이렇게 자, 내가 자, 리스트 안에 있는 또 100을 뽑고 싶다. 그런 이제 또 문제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하고 싶을 때는 자, 한번 볼까요? 내가 만약에 임시 매기면서 쓴다 하게 되면 자, my list 네, 제로를 하게 되면 여기 temp1 자, temp1이라는 변수에 그죠? 100, 200, 300이라는 리스트가 저장이 되겠죠. 네. 자, 여기서 다시 내가 제로이기 때문에 여기 temp1에 저장되어 있는 네, 제로 번째 위치에 있는 것이 100이죠. 이렇게 100. 또는 뭡니까? 네, 1에 있는 위치가 200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이거를 내가 이중 리스트가 이렇게 있을 때, 네, 안쪽 리스트에 있는 이 값을 뽑고 싶다. 그러면은 임시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뽑은 거를 저장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우리가 인덱스를 뽑을 수 있겠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근데 이거를 자, 이렇게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파이썬에서 자, 2차원 리스트의 인덱싱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리스트 변수명에다가 행 인덱스와 열 인덱스의 순으로 네, 이렇게 넣게 되면 네, 이게 행과 열에 해당되는 순서에 해당되는 그 쌍에 해당되는 그 위치에 해당되는 네, 각 요소를 우리가 추출할 수 있다. 자, 이를 한번 볼까요? 자, my 리스트에 이렇게 네, 대괄호에 지금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자, 이게 자, 100, 200, 300 그다음에 이게 제로였죠, 그죠? 네, 1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에 다시 안쪽에 다시 제로, 1, 2 이렇게 카운트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100, 200, 300 A
B, C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게 행이 증가하는 행 인덱스, 그 다음에 100, 200, 300에 열이 존재하는 열 인덱스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우리가 100을 얻고 싶다 그러면은 자, 우리 행의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해서 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씩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열 인덱스는 자, 열이 뭡니까? 자, 열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0부터 시작해서 1, 2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100을 뽑고 싶다.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100이 100, 200, 300이 그대로 이렇게 100, 200, 300 들어가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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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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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가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랬을 때 자, 어떻습니까? 100을 뽑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행 인덱스하고 열 인덱스가 만나는 이 지점이 100이죠. 그 뭡니까? 이때 뭡니까? 행의 인덱스는 제로고 열의 인덱스가 제로죠. 그래서 행 인덱스를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열 인덱스를 적어주게 되면 그죠? 제로 번째 이렇게 제로 번째 자, 제로 번째 위치에 있는 리스트를 뽑고 거기서 다시 제로 번째 열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는 값을 뽑게 되는 게 100이 나오죠. 이렇게 식으로. 그 다음에 0, 1이죠. 자, 0번째 행에 첫 번째 열에 있는 게 여기죠. 두 개 만나는 점이 200입니다. 그래서 200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0, 2는 뭡니까? 세 번째 행에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열에 있는 게 300이죠. 그래서 300 이런 식으로. 그래서 행과 열의 인덱스가 만나는 그 지점에 있는 그 값을 우리가 뽑을 수 있다. 어떻게? 행 인덱스와 이게 열 인덱스를 순서대로 이렇게 넣어줘서 이렇게 뽑을 수 있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양수 인덱스고요. 자, 음수 인덱스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음수 인덱스도 여러분들. 이게 제일 뭡니까? 이게 끝이죠. 반대니까. 양수가 되니까 음수는 반대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열 인덱스가 이렇게 증가하면 자, 반대로 음수 인덱스는 거꾸로 증가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 볼까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행이 마이너스 2 인덱스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2에 어떻습니까? 자, 열이 마이너스 1이죠. 열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300 맞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 행 인덱스와 열 인덱스를 양수 인덱스를 하든 또는 음수 인덱스를 하든 행과 열에 만나는 그 지점의 값을 우리가 찾으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고요. 또 우리가 3중 리스트다. 3중 구조. 말 그대로 리스트 안에 이렇게 리스트가 있고 또 안에 또 리스트가 있죠.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 뭡니까? 자, A 요거 보고 싶다. A 플러스 플러스 요거. 3중 안에 이걸 보고 싶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요거를 자, 그대로 여러분들 앞에 배웠던 그대로 자, 마일리스트 변수에다가 제일 먼저 보죠. 이게 A가 있는 위치가 여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0, 1, 2, 2에 있는 걸 먼저 뽑고 뽑게 되면 얘가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 다시 뭡니까? 여기서 다시 0, 1, 두 번째 위치에 있죠. 그래서 또 두 번째 위치 그대로 우리 행열 적어두듯이 이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뽑게 되면 아까 A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B 이제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서 다시 뭡니까? 자, A니까 0, 1이죠. 그래서 0 넣어주게 되면 A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또는 우리가 뭡니까? 자, 음수 인덱스로 해볼까요? 자, 음수 인덱스로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어떻습니까? 자, 지금 A 플러스가 있는 위치가 뭡니까? 이게 자, 바깥쪽 대괄호 기준에서 이게 자, 어떻습니까? 여기가 뭐 세 번째 전체 원소죠.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1을 뽑게 되면 얘가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 또 뭡니까? 100, 200 여기서 제일 또 마지막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돼야지 얘가 뽑혀 나오겠죠. 그죠? 마이너스 1. 거기서 뭡니까, 여러분들? 다시 A를 뽑으려면 0 또는 뭡니까? 마이너스 2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음수 인덱스와 양수 인덱스 조합을 했어도 우리가 같은 뭡니까? 요소 값을 뽑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리스트도 똑같이 리스트도 앞에 인덱싱인데요. 리스트도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인덱스의 범위를 지정해서 부분 요소들을 추출할 수 있다. 똑같습니다. 네. 뽑을 때 이렇게 리스트 변수명에다가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를 지정해줘서 네, 요 시작과 끝에 해당되는 부분 요소도 추출하고 또는 뭡니까? 끝에 인덱스를 생략하게 되면 시작 인덱스부터 리스트의 마지막 끝까지 요소까지 다 추출하라. 그 의미가 되고요. 반대로 시작 인덱스가 생략되게 되면 리스트 안에 있는 맨 처음 요소부터 뭡니까? 끝 인덱스 그 이전까지입니다. 항상 주의할 게 이전까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리스트 변수명에 시작과 끝이 생략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리스트의 맨 처음 요소부터 끝까지 다 뽑아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게 되면 자, 리스트 변수에 100, 200, 300, 400, 500 이 배열 뭡니까? 5개 숫자가 한꺼번에 저장되어 있는데 1, 3이 어떻습니까? 시작이 항상 제로부터 제로 오죠? 제로 1이기 때문에 첫 번째 위치에 해당되는 게 200이죠. 그죠? 200부터 제로, 1, 2, 3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게 400인데 항상 뭡니까? 끝에 인덱스는 포함 안 된다 그랬죠.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300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이리스트의 시작 인덱스가 생략되는 게 뭡니까? 생략되게 되면 제일 처음부터 100부터 뽑고 그 다음에 뭡니까? 끝에가 자 시작 끝에 인덱스가 생략되면 끝까지 다 뽑는다 그랬죠? 500까지. 시작 1이니까 200부터 그죠?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이 생략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뽑아라. 또 어떻습니까? 자 시작 인덱스는 양수고 그 다음에 끝 인덱스는 음수다. 그럼 뭡니까? 똑같이 뭡니까? 여기가 음수는 뒤부터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데 항상 뭡니까? 끝 인덱스 그 이전까지죠. 그러니까 400 이전까지니까 300 이렇게 우리가 뽑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리스트는 아까 문자열과 달리 우리가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요소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와 할당 연산자를 사용해서 리스트 요소 값을 변경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리스트 변수명의 인덱스 이꼴 변경하고자 하는 값 하게 되면 자, 요 인덱스의 위치에 있는 기존 값을 이 값으로 대체합니다. 바로 볼까요? 자, 리스트에 100, 200, 300이라는 리스트 자료이 저장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인덱스 위치 여기죠. 1, 그죠? 200을 2로 다시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바꾼 다음에 찍어보면 이게 200이 2로 변경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또 리스트는 요소 값을 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이썬 내장 함수인 del 함수를 사용해서 불필요한 요소나 부분 요소들을 삭제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마이리스트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을 때, 자, del 함수 써가지고, 자, 마이너스 1은 뭡니까? 제일 끝에 500이죠. 500을 삭제했을 때 삭제하고 나면, 나머지 얘가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렇게 내가 부분 요소들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 지정해서.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시작 인덱스가 2죠. 0, 1, 2, 2죠. 그죠? 그 다음에 3, 4. 항상 그 이전까지죠. 300, 400 두 개를 삭제하라. 삭제하니까 뭡니까? 100, 200, 500 이렇게 나오고요. 또 뭡니까? 우리가 시작 인덱스는 1인데 끝 인덱스가 끝까지죠. 그럼 뭡니까? 그러면 자, 200부터 끝까지 요거를 다 없애라. 하니까 100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또 다음에 뭡니까? 자, 시작 인덱스가 자, 생략이 되면은 처음부터 자, 처음부터 3이니까 0, 1, 2, 3 3인데 항상 그 이전까지죠. 그러니까 300 여기까지 뭡니까? 다 삭제하게 되면 자, 400, 500 이렇게 남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리스트에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 생략해서 이거를 삭제하게 되면 다 삭제하는 거죠. 다 삭제하게 되면 이렇게 빈 리스트만 남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또 리스트 또 뭡니까? 요소 값을 또 삽입할 수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 변수명 뒤에 우리 마침표 닷을 붙여가지고 append 함수나 insert 함수로 우리가 요소 값을 추가할 수 있다. 기존의 그 자료행에다가 자, 이렇게 할 때, 자, 리스트 변수명에다가 append 요소 값 하게 되면 자, 기존 리스트 자료행이 있을 텐데 그 리스트의 맨 마지막 요소에
맨 마지막 위치에 다시 새로운 요소 값을 요거를 추가를 합니다. 바로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myList라는 변수에 100, 200, 300이라는 세 개의 뭡니까? 리스트 자료형이 저장되어 있는데 아까 myList.append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400 요소 값을 append 함수는 뭡니까? 기존에 뭡니까? 리스트 자료형에다가 400 값을 집어넣는데 어디 집어넣는다? 맨 마지막에다가. 맨 마지막에다가 집어넣어준다. 그게 이제 append 함수고요. 반대로 자, insert 함수는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 값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리스트 변수명 .insert 한 다음에 여러분들 넣고자 하는 인덱스 번호 집어넣고 그때 넣고자 하는 값을 넣게 되면 자, 기존 리스트에 현재 여러분들이 설정했던 그 인덱스 위치에 해당 요소 값을 넣어줍니다. 말 그대로 넣어줍니다. 인서트합니다. 자, 그래서 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myList에 아까 100, 200, 300이 되어 있는데 원래 주어진 게 여기다가 250 하게 되면 뭡니까? 항상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인덱스 번호는 항상 0부터 시작한다. 그죠? 그래서 0, 그죠? 1, 2죠. 그죠? 0 위치에 100이 저장되어 있고 현재 1 위치에 200이 저장되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에 뭡니까? 250 넣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위치에 뭡니까? 300 여기에 사이에 250 집어넣게 되면 300은 뒤로 밀려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자,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고 싶다. 그럴 때는 인덱스를 쓰고 인서트를 쓰고 만약에 내가 그냥 제일 끝에 제일 마지막 요소에 놓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append 함수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죠? 자, 리스트도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플러스 기호를 이용해서 두 개의 리스트를 순서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myList1에 100, 200이 저장되어 있고요. myList2도 300, 400이라는 리스트 자료형이 저장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myList3에 자, myList1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뭡니까? 그럼 100 더하기 300은 400 그 다음에 200 더하기 400은 600 이렇게 출력될 것 같은데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출력됩니다. 왜냐면요. 아까 뭡니까? 리스트도 뭡니까? 뭐라 했습니까? 특징이 리스트의 요소 값이 어떠한 자료형, 그러니까 이게 문자열도 되고 뭐 숫자 또는 뭡니까? 이 또 자체도 리스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떠한 자료형도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리스트가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 더하기 문자열 정의가 될 수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하기 의미는 개별 요소를 더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개의 뭡니까? 리스트를 순서대로 연결해서 합치는 기능을 한다. 똑같습니다. 곱하기도 뭡니까? 사용하게 되면 곱한 개수만큼 리스트를 반복해서 붙인다. 100, 200, 300이 있으면 3 하게 되면 100, 200, 300, 100, 200, 300 이렇게 세 개를 반복해서 붙인다. 똑같이 리스트도 뭡니까? area 함수 이용해서 우리 뭡니까? 리스트를 구성하는 요소 값의 개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잘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 우리 또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또 뭡니까? 배열 자료형으로 또 투플이 있습니다. 투플도 리스트와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투플의 정의를 살펴볼게요. 투플의 정의는요. 여러 개의 데이터 값을 하나의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그래서 투플 안에 있는 각각의 항목도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요소라고 부르고요. 투플 생성도 각 요소 간의 심표로 구분해서 리스트와 다르게 이렇게 소갈로로 묶어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투플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요. 투플 안에 있는 요소 값은 똑같이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데이터형도 다 가능합니다. 첫 번째 요소 값이 뭐 문자열, 숫자, 또 투플 다 가능합니다. 또는 요소 간에 순서가 있는 파이썬 자료형이다. 그래서 요소와 요소 사이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다는 얘기는 위치 번호가 있고 위치가 있다는 말은 위치에 해당되는 우리 값을 뽑을 수 있죠. 인덱싱 또는 뭡니까? 슬래싱도 가능하고. 근데 투플은 리스트와 다르게 한번 생성되면 그 투플 안에 있는 요소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문자열과 같이. 그래서 변경할 수 없는 자료형이고요. 따라서 투플 요소에 대해서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한 자료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투플 요소를 삭제할 때
뭡니까? 오류가 난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myTuple이라는 변수에 100, 200, 300을 생성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아까 우리가 리스트에서 del 함수 이용해서 삭제했잖아요. 그죠? 세 번째 위치에 있는 100을 삭제하고 싶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안 된다 이거지. 투플은 삭제할 수 없는 자료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정도 안 됩니다.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자, 세 번째 위치에 있는 100을 내가 10으로 바꾸고 싶다 했을 때 이게 안 된다 이거지. 투플 요소 값을 수정할 때도 오류가 발생한다. 이게 특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또 투플도 이런 식으로 빈 투플 생성할 수 있는데 이렇게 투플 변수명에다가 이렇게 초괄로 열고 닫고 또는 뭡니까? 투플 전용 함수, 투플 함수 써서 우리가 빈 투플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투플 자료형 생성할 때는 자, 숫자를 요소로 가지는 경우라든지 또는 문자를 요소로 가지는 경우라든지 또는 뭡니까? 숫자, 문자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플 자, 첫 번째, 세 번째 여기 요소 값도 투플 자체를 가지는 경우 똑같이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의할 게 있는데 만약에 투플에 뭡니까? 이게 요소 값이 한 개만 있는 경우는 자, 여러분들 반드시 이게 투플 자료형을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한 개만 있을 때는 쉼표를 넣어줘야 됩니다. 콤마를 반드시 삽입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콤마를 미삽입했다 그러면은 이때 이렇게 했다 여러분들이 투플의 원래 자료형이 여러분들 갈로 열고 닫으니까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투플이 아니고 그냥 뭡니까 10이라는 정수가 이렇게 갈로 그냥 갈로를 취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 갈로 취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뭡니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쉼표를 넣으셔야 된다. 한 개만 있을 때는. 자, 그리고 또 투플의 또 특징은요. 이런 식으로 myTuple이라는 변수에 이렇게 내가 100, 200, 300 소괄료가 없어요. 없는 경우도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넣게 되면 자, 이게 100, 200, 300을 소괄료로 묶어서 myTuple 안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자동으로 100, 200, 300을 이렇게 투플로 묶어서 생성해서 넣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자, 아까 투플도 우리가 뭡니까? 요소 간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인덱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플도 문자열 및 리스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인덱싱을 통해서 요소 값을 추출할 수 있다. 똑같습니다. 투플 변수명에다가 대괄호 열고 닫고 여기다가 원하는 인덱스 넣게 되면 이렇게 되면 자 투플 여기다가 제로 하게 되면 세 번째 위치에 있는 10이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2면 뭡니까? 제일 끝에부터죠.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번째 위치에 있는 문자열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 투플의 슬래시 똑같습니다. 슬래싱도 투플도 문자열 및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인덱스 범위를 지정해서 자 부분 요소를 추출 가능한데요. 바로 볼까요? 자 이렇게 myTuple에 이런 식으로 100, 200, 300, 400, 500 5개 뭡니까? 숫자 배열이 지정되어 있는데 자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 지정하게 되면 항상 뭡니까? 끝에 0, 1, 2, 3 항상 끝에 인덱스는 포함 안 된다 그랬죠. 끝에 인덱스 그 이전까지 여기까지 300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 인덱스가 생략되게 되면 1000부터 100부터 다 뽑고 그 다음에 끝에 인덱스가 생략되게 되면 제일 마지막까지 다 뽑고 그죠? 그 다음에 시작과 끝 인덱스가 생략되게 되면 1000부터 끝까지 다 뽑고 그죠? 음수 인덱스도 똑같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이전까지 300까지 이런 식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슬래싱 할 수 있다. 잘 이해하고요. 자, 투플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곱하기 이용해서 두 개의 투플을 순서대로 그대로 연결해서 합친다. 곱하기는 곱한 개수만큼 투플을 반복해서 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투플을 구성하는 요소 개수를 알고 싶을 때 파이썬 내장 함수, len 함수를 이용해서 투플 요소 개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자료형입니다. 딕셔너리 한번 볼게요. 자, 딕셔너리의 정의는요. 자, 키와 밸류. 우리가 우리 사전에 인덱스를 A, B, C, D 인덱스를 보고 우리 단어 찾듯이 이게 키와 밸류를 한 쌍으로 가지는 자료형으로 키를 통해서 밸류를 얻을 때 얻는 자료형이 딕셔너리입니다. 앞에서 우리 리스트 투플은 인덱스 번호를 통해서 했는데 딕셔너리는 인덱스 번호가 아니고 키를 통해서 키에 해당되는 밸류 값을 우리가 얻는 그런 구조가 딕셔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생성은요.
키와 밸류의 쌍으로 구성된 요소 간의 쉼표로 구분해서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주게 되면 이것은 딕셔너리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키와 밸류의 뭡니까? 이게 하나의 요소입니다. 요소 1, 요소 2, 요소 3. 각각 요소가 키와 밸류의 쌍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키와 밸류 사이에 이렇게 쉼표로 구분해 준다. 네. 그래서 딕셔너리 자료의 특징은 요소 간에 순서가 없습니다. 네,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순서가 없어요. 네, 이게 먼저다, 이게 후다, 이게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키를 검색해서 키에 해당되는 밸류 찾기 때문에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없기 때문에 파이썬 자료형에서 인덱스와 슬래싱이 불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봤던 양수 인덱스, 음수 인덱스로 찾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키를 통해서 밸류 값을 추출하거나 또는 밸류 값을 수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우리 픽셔너리도 빈 리스트를 생성이 가능한데요. 딕셔너리 변수명에다가 중괄호 열고 닫고 또는 딕셔너리 변수 전용 함수 dict 사용하게 되면 빈 딕셔너리가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딕셔너리 자료형 생성은 이렇게 키와 밸류의 쌍으로 우리가 생성할 수 있다. 보게 되면 myDic이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키와 밸류 어떻게 콜론으로 묶어서 키와 밸류 묶고 키와 밸류 묶고 그 다음에 키와 밸류 각각의 요소는 이렇게 쉼표로 구분해주고 그 세 개의 키 밸류 요소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밸류 값의 리스트나 투플과 같은 배열 데이터도 가능하다. 키 밸류에 이렇게 배열 값도 가능하다. 이렇게 투플이나 리스트로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대신 딕셔너리 생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키는 왜냐하면 키를 통해서 우리가 밸류 값을 얻기 때문에 키는 고유한 값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키가 고유한 값이 아니고 이게 중복되어 있다. 이렇게 A가 1 중복되어 있죠. 그때는 얘가 마지막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키를 모두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키 myDict 한 다음에 이렇게 찍어 보면 이게 키가 다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무시해 버린다. 이렇게 왜냐하면 키를 통해서 밸류 값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중복되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딕셔너리에서 우리가 밸류 값을 추출하고 수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딕셔너리 변수명에다가 대괄호 열고 닫고 거기다가 우리가 키 값을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은 키에 해당되는 밸류 값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myDic이라는 변수명에 이렇게 키 밸류 되어 있는 쌍으로 되어 있는 요소 값이 3개 있죠. 3개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을 얻고 싶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0이라는 밸류에 해당되는 키 값이 English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myDic이라는 변수명에다가 대괄호 열고 닫고 여기다가 키값 English를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 키에 해당되는 밸류 값을 우리가 바로 리턴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키와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키에 해당되는 밸류 값을 수정 가능하다. 만약에 여러분들 English가 100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90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myDic이라는 아까 딕셔너리 변수명에다가 대괄호 열고 닫고 여기다가 어떻습니까? 키 값을 넣어주고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90을 넣게 되면 키에 해당되는 기존 값 100을 95로 바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바꾼 다음에 찍어 보면 English 키에 100 대신에 95가 수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키 밸류를 이렇게 삭제할 수도 있다. 그러면 파이썬 내장 함수인 del 함수 이용해서 키와 밸류의 쌍으로 구성된 요소를 삭제할 수 있다. 그래서 myDict math del 하게 되면요. math에 해당되는 키를 찾아서 키가 math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삭제해 버립니다. 키와 밸류를 같이 없애버린다. 그래서 없앤 다음에 찍어보면 2개 남아있다고 그죠? 만약에 딕셔너리 안에 있는 모든 요소를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은 clear 이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키 밸류 쌍으로 이루어진 요소들이 전부 삭제됩니다. 이렇게 빈 딕셔너리만 남게 되겠죠.
자, 그리고 딕셔너리의 요소 뭡니까? 키 밸류를 내가 놓고 반대로 놓고 싶다. 살펴보고 싶다. 그러면은 딕셔너리 변수명 키에다가 네, 밸류로 이렇게 키와 밸류 쌍으로 구성된 요소 값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마이 딕셔너리에 자, Math, English, Science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뮤직이라는 새로운 뭡니까? 키 밸류를 키에 요 키에다가 90을 놓고 싶다. 그러면은 뮤직이 없죠. 없기 때문에 기존의 딕셔너리에서 뮤직이 키가 하나 생성이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밸류 값을 넣어서 추가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고요. 자, 만약에 내가 딕셔너리에서 내가 키만 쫙 뽑아서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자, 딕셔너리 변수명에다가 .kiss라는 함수 이용하게 되면 자, 딕셔너리에서 키만 모은 객체를 반환한다. 네. 그래서 반환된 객체를 내가 리스트 잔량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리스트 형변환 함수 이용하게 되면 네, 이게 이런 식으로 키만 우리가 배열 형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마이 딕셔너리에 네, 키 밸류가 있는데 예, mydic key 하게 되면 여기서 키만 math, english, science 객체가 리턴 되는데 그거를 리스트로 형변을 하게 되면 자, math, english, science가 리스트 문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먼저 이해하면 되고요. 키 대신에 밸류를 얻고 싶다. 그러면은 자, 딕셔너리 변수면 .value 하게 되면요. 딕셔너리의 밸류만 모은 객체를 우리가 반환한다. 그래서 똑같이 반환된 객체가 자, 우리가 리스트 자료형으로 값을 직접 보고 싶다. 그러면은 리스트 함수로 형변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자, 똑같이 자, my.value 하게 되면 자, 각각 키 밸류에서 밸류 값이 90, 100, 85 객체가 네, 객체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객체가 리턴되는데 그거를 리스트로 형변하게 되면 이렇게 90, 100, 85가 리스트별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키와 밸류를 네, 쌍으로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items 하게 되면요. 딕셔너리에서 키와 밸류가 이렇게 콜론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쌍을 투플로 묶은 값을 객체로 반환합니다. 예, 똑같이 해서 이거 뭡니까? 객체를 똑같이 리스트 함수로 형변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자, myDic이라는 변수에 이렇게 키밸류가 있는데 점 아이템 하게 되면 자, 여기에 뭡니까? 키 밸류가 투플로 이렇게 투플로 그다음에 English 100이 키 밸류죠. 이게 투플로 이렇게 배열로 표현되고 사이언스 85도 객체죠. 그죠? 그죠? 이것도 딕셔너리 여기 뭡니까? 형인데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투플로 이렇게 뭡니까? 객체를 반환되고 이거를 리스트로 형변하게 되면 리스트로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네, 키 밸류에 뭡니까? 투플쌍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파이썬 기초 문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